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저희가 밭작물 이제 수학감소 밭작물을 다 배웠네요. 수학감소 밭작물도 다 노지작물이죠. 저희가 이어서 노지작물을 하나 더 할 텐데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입니다.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저희가 1과목에서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고추, 브로콜리 보험금 공식을 배웠고요. 나머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가피자 공식 배우고 왔죠. 생산비를 보장하는 밭작물, 이건 수확이 감소된 걸 가지고 PU를 산정해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지? 그걸 가지고 생산비 투입된 거 반영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해주는 작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추가 되겠고요. 고추하고 보험금 산정 공식이 같은 브로콜리, 제주도 브로콜리 재배하죠. 제주도의 브로콜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김장 세트들이 많아요. 배추, 무, 파, 뭐 당근, 지금 단호박은 김장 세트는 아니지만 뭐 단호박, 시금치, 메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시기별 조사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종류는 우선은 고추, 브로콜리를 먼저 구분해서 암기하시고요. 나머지는 저는 암기 팁을 그냥 배무파 단당시 메밀로 외웠거든요. 배무파 단당시 메밀. 배무파 단당시 메밀. 왜냐면 배무파 단당시 여기까지가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같고 메밀이 다르죠. 그래서 배무파 단당시하고 메밀을 따로 뗐고 그다음에 고추, 브로콜리.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보험금 공식이 거의 비슷하지만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고추만 유일하게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1급, 2급, 3급 병충해로 구분을 하고요. 1급일 때 70%, 2급일 때 50%, 3급일 때 30%. 우리 감자에 90, 70, 50보다 20씩 낮아지죠. 자, 한번 생육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종류를 우리가 재생품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제 종류가 뭐일까? 생육 시기가 뭐일까? 그 다음에 품목이 뭐일까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 시기, 재해, 그리고 이 품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생육 시기는 정식이나 파종한 거에서 수확 종료 시까지 모두 조사에 해당되는 거는 생산비 피해 조사이네요. 생산비 피해 조사, 보상하는 재해 전부, 자조화 모두 해당이고요. 사고 발생 시마다입니다. 사고 발생 시마다 주의할 것. 전 품목 다 해당이네요. 재배 일정을 확인합니다. 경과 비율을 산출하고 피해율을 산출하고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확인하더라. 재배 일정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경과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식 또는 파종일로부터 해서 사고일까지 또 알아야 되고 수확 일자를 시작한 날짜에서부터 수확을 종료한 날짜를 알아야만 저희가 경과, 얼마만큼 경과가 됐지?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과 비율을 산출할 수 있죠. 피해율을 산출합니다. 피해율의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피해율은 대부분 다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이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이 얼마만큼 되지라면 피해 면적에 대한 비율이에요. 가입 면적 대 피해 면적이 되겠죠. 손해 정도 비율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왔어요. 20%형, 40%, 60%, 80%, 100%형이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 브로콜리는 손해 정도 비율이라 하지 않고 작물 비율이라고 해서 50, 80, 100% 이렇게 우리 과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50, 80, 100%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20, 40, 60, 80, 100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품목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얘의 품목은 뒤에서 또 배우게 되겠죠, 저희가. 그 다음 고추만 병충해에 대한 등급 인정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병충해로 인한 것도 보상을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병충해를 해보면 금액이 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병충해를 피해를 인정해 준다면서 왜 병충해 인정 피해를 곱하면 금액이 더 내려가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병충해가 아니었을 때는 그 보험금을 주지 않을 보험인데 병충해로 인한 것도 이렇게 인정 비율을 반영해서 보험을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수확 전, 수확 직전 나눠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든 품목에 다 해당이지만 지금 여기 고추 브로콜리 있죠. 고추 브로콜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생산비 피해 조사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거는 배무파 담당 시 메밀만 해당입니다. 물론 경작 불능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 브로콜리 경작 불능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없어요. 그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고추 브로콜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하지 않는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가게 되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저희가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암기가 다 되셨죠? 보상하는 제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고 물론 똑같죠. 기상청 자료, 농식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에는 소개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전체 사진, 세부 사진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경작불능 조사입니다. 경작불능 조사도 우리가 지금 밭작물에서 배우고 왔고 논작물에 배우고 왔고 지금 또 한 번 더 지금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반복이에요. 보상하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65% 이상일 때 경작불능 조사,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자, 식물체 피해율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가입 면적이 얼마예요? 피해 면적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겠죠. 또는 가입 식물체가 몇 개체예요? 고사 식물체가 몇 개체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조사 방법은 전수, 표본 다 가능합니다. 자, 생산비 피해 조사 들어가겠네요. 사고 발생 농지의 피해 비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율이니까 피해 비율 확인하고 손해 정도 비율 확인해서 피해율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품목의 제일 마지막에 조사하는 것은 미보상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한번 쭉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고추 브로콜리 없죠? 고추 브로콜리 없다. 배, 무, 파, 단, 당, 시, 메밀. 배추에는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있어요. 무도 고랭지 배추, 월동무, 고랭지 무, 월동무가 있어요. 배무파, 파는 쪽파, 대파. 쪽파를 따르게 실파란 용어로도 따르게도 대체를 해서 써놨네요. 쪽파하고 실파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배무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시금치는 노지라고 표현을 해놓은 이유가 나중에 원예 시설에 가면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금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라는 말을 따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메밀이 되겠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 농지나 필요 농지 모두 다 해당이죠. 자조화, 대상재해 모두 종합으로 다 보장을 해줍니다. 사고 접수 직후에 하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은 보상하는 재해 여부 확인, 그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항상 추가로 하는 게 뭐예요? 추가 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추가 조사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우리가 밭작물에서는 그 다음에 조사가 뭔데요? 수확량 조사를 하잖아요. 수확량 조사 또는 재정식 조사, 재파종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이런 게 있었죠. 논작물에서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추가 조사가 이양 직파 불능 조사, 재이양 재직파 조사, 수확량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어떤 품목이든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다음에 추가로 조사하는 게 뭐지? 이런 거는 물을 수 있는 단답형으로도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추가 조사를 뭐 할 건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추가 조사가 경작 불능 조사가 있고 하나 더 있죠.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로놓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태풍처럼 거대한 재해가 잇따라온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나 동일해요.
경작불능조사입니다. 경작불능조사 배무파 담당 시 메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피해사실 확인조사 또는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농지가 되겠네요. 언제?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에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조사. 항상 뭔 여부조사가 있었어요. 그 조사 해당되는 거. 경작불능조사 한번 떠올려보세요. 전조사, 후조사가 있었어요. 우리 전조사, 후조사 있는 것들 많았죠. 재양, 재직파부장도 전조사, 후조사가 있었고 후조사 때 재양되지 않은 거는 피해 면적에서 제외하더라.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또 뭐 수학불능도 전조사, 후조사. 전조사 왜 후조사나요? 산지 폐기된 거 확인하려고. 벼에서도 경작불능보험금 전조사, 후조사 있었어. 전조사는 피해 면적을 확인하고 후조사는 뭐요? 그렇죠. 이제 전조사는 식물체 피해율을 확인했다고 하면 후조사 때는 해당되는 경작불능보험금 해당 대상자이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산지 폐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조사를 하죠. 동일합니다. 이것도. 자, 근데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하나 잘 봐야 되는 게 보험기간 확인이란 게 있어요. 이거 별표입니다.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기간은 보통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이거든요. 종료가. 근데 좀 다른 게 있었죠. 벼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언제인가요? 출수기 전이었고 콩하고 팥은 종실 비대기 전이었어요. 그것처럼 이건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보험기간의 개시일이 달라요. 개시일이. 이건 종료일이 아니고 개시일 한번 봅니다. 보험기간 개시일이 언제이냐면 계약 체결일 24시와 정식이나 파종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부터 해서 수확 개시일 직전까지입니다. 계약 체결을 했는데 정식이나 파종을 하지 않았으면 보험 목적물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정식 파종 완료일이 될 거고요. 파종 완료일을 먼저 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하지 않은 거를 보장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일 24시와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를 비교해서 늦은 때입니다. 각 품목별로 아래 자기들이 이제 파종 완료에는 이때를 초과할 수 없어요. 정식 완료에는 이때를 초과할 수 없어요. 라는 단서 조항들이 있었죠. 그걸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메밀만 제외하고 자, 모두 보겠습니다. 메밀 제외하고 모두 나와 있죠. 정식 완료일, 파종 완료일. 이거는 좀 어디에서 배웠나요? 1과목에서 배우고 왔어요. 정식 완료에는 이때는 넘어설 수 없어요. 파종 완료에는 이때를 넘어설 수 없어요. 1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2과목에 다시 중복입니다.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가 동일하죠. 자, 7월 31일. 배추는 정식, 무는 파종이 되겠네요. 자, 월동배추, 월동무 구분합니다. 월동배추 9월 25일, 월동무는 10월 15일. 10월 15일자 같은 거 쪽파, 일형, 영 구분합니다. 자, 대파 5월 20일, 단호박 5월 29일. 예전엔 이게 같았는데 이제 구분됐어요. 작년부터 해서. 대파 5월 20일, 단호박 5월 29일. 다음에 시금치 10월 31일, 당근 8월 31일. 1과목에서 이미 암기를 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지 이렇게 하고 오겠지만 아직 암기가 덜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계약 체결일 24시,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 24시에서 경작불능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적으시오. 단답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합니다. 자, 이때 심사는 뭐예요?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피해 근거 자료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이니까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더라. 왜요? 보험 가입 면적하고 10% 이상 차이 날 때는 계약사항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뭘로 통해서? 눈으로 목적 조사를 통해서. 자, 식물체 피해율은 어떻게 해요? 고사 식물체 나누기 보험가입 식물체 하셔도 되고 또는 피해 면적에서 가입 면적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고사 식물체 판정 기준이 뭘까? 수확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확 가능 여무. 그럼 수확 가능 여무는 고사가 되었거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수확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되겠죠.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대상 확인입니다. 이건 왜냐면 식물재 비율이 만약에 65% 이상이 됐어요 하면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상이 되었어도 나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어. 그 계약자가. 그러면 뭐 조사로? 다음 조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조사가 뭐예요?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가 되는 거죠. 65% 이상이 되었는데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때도 되겠지만 식물재 비율 앞에 조사했는데 65% 미만이에요. 그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에 산지 폐기 여부 확인입니다. 만일에 65% 이상 대상인 농지여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보험금을 받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 경작을 할 수 없어서 보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경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갈아엎죠? 갈아엎죠. 그래서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했는지 이거 꼭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 배무파, 단당시, 메밀 모두 해당입니다. 예전에는 막 몇 개는 들어가고 몇 개는 안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작년에. 모두 해당입니다. 전조사에서 보상하는 재로 65% 식물재 비율이 넘어서서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한 농지들은 다 해당입니다. 이거 똑같은 게 두 개 반복되었네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경작불능 잠깐만요. 경작불능 조사 이제 정리입니다. 한번 정리. 자, 조사 대상은 배무파, 단당시, 메밀이라고 했고요. 조사 시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입니다. 보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하더라. 왜?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더라. 가입 면적하고 차이 나면 10% 계약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험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험기간 확인. 보험기간 왜? 계약 체기를 24시와 정식 파종 완료 24시 중 늦은 때라고 했습니다. 보상하는 재 여부를 심상합니다. 이거는 작물의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한다고 했죠. 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요.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합니다. 자,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대상 확인입니다. 자, 이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대상이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식물재 피해율 조사를 했는데 65% 미만이에요. 이런 거 농지도 되겠고 식물재 피해율이 65%가 넘었어요. 하지만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또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금은 자, 우리가 예전에 앞에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보험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 이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경작불능 보험금의 최저 부담 비율이 20%예요. 자기 부담 비율 자체가 20%예요. 20%이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험금에 해당은 20, 30, 40이니까 20에 해당되는 거 40%, 30에 해당되는 거 35%, 40에 해당되는 30%만 보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작불능 판정 기준 보상하는 재로 식물재 비율이 65% 이상 되어야 되더라. 이 식물재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고사식물체 면적 나누기 보험가입 면적이더라. 고사식물체 판정 기준 뭐예요?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입니다. 중요한 것만 한 번 더 요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로 넘어갑니다. 적용 품목은 고추, 브로콜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추, 브로콜리 있고 나중에 또 배무파, 단당시, 메밀도 있습니다. 고추, 브로콜리. 자, 고추, 브로콜리 있고 배무파, 단당시, 메밀도 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도 되겠고 경작불능 조사 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도 되겠네요. 또는 식물체 피해율이 경작불능 조사하러 갔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에요. 그것도 해당되겠네요. 65% 이상이었는데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뭘? 경작불능 보험금을. 그럼 모두 뭐?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대상 농지가 되는 겁니다. 조사 시기는 구분합니다. 이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고추, 브로콜리는 언제? 사고 접수 직후에 갑니다. 직후에. 자, 하지만 배무파, 당단시, 메밀은 수확 직전에 갑니다. 왜?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고추나 브로콜리는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가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는 보험금을 주고 나면 우리가 항상 남은 보험 가입 금액을 뭘로 보나요?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금을 줬어. 그러니까 보상액을 줬다는 얘기죠.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보상액 빼면 뭐가 남아요?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란 게 남죠.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가입 금액을 가지고 다음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배무파, 단당시, 메밀, 이 품목 같은 경우는 가피자 공식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공식을 써요. 그래서 언제 조사한다고? 수확기 직전에. 가피자 공식 쓰는 것들 대부분 다 수확 직전에 조사를 하죠. 자, 생산비 조사 이제 들어갔는데 사고가 나긴 났는데 계약자가 봤을 때 자기 부담 비율 이내 아주 미미한 사고라는 거예요. 그럼 수확량 조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든 품목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어떻게 하느냐? 보상하는 재여부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감안은 같죠? 자, 브로콜리는 경과 비율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보험금 공식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나요? 잔, 경 이렇게 배웠죠. 피, 자, 고추일 때는 병이 있죠. 병, 여기에다가 뭐요? 자기 부담걸 자, 장경피병자 또는 장경피자 브로콜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경과 비율을 곱해요. 피해율을 곱합니다. 자, 병충해가 있을 때 고추만 해당 병충해 인정 비율을 곱해요. 여기다가 뭐요? 자기 부담금을 뺐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 경과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요거 경과 비율 조사 어떻게 하느냐? 요거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고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왜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일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과 비율을 산출할 때 경과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알파 플러스 이거 준비기 생산비 개수예요.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어떻게 했나요?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생장일수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지금처럼 사고 발생일을 알아야만 정식일로부터 해서 사고 발생일까지가 맞아요. 생장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발생일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보통은 사고 발생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재해가 발생한 일인 건 뭐 태풍이 왔다,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 바로 그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가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은 재해가 길잖아요. 그죠? 지속되는 재해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사고 발생일을 언제로 볼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봅니다. 재해가 끝나는 날. 자, 그럼 재해가 끝나는 날이 도대체 언제야? 라는 거죠. 가뭄 이후에 첫 강우일 재해가 끝났겠죠. 그럼 첫 강우일 전날이 재해가 끝나는 날이 되고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6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 한다. 단 조건이 또 있죠. 재해가 끝나는 날을 하는데 끝나는 날이 가뭄일 첫 강우일 전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가버렸어. 조사를 우리가 임의로 갈 수는 없겠죠. 계약자가 뭔 사정이 있어서 이때 와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재해가 안 끝났는데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사고 발생일은 조사가 이루어진 그 날을 사고 발생일로 봅니다. 이거는 별표 한 2개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 예정일자, 수확 개시일자, 수확 종료일자를 압니다. 자, 수확을 아직 완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자, 수확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확 예정일자를 알아야 되겠죠. 언제부터 수확할 건지 수확이 개시됐다 라고 한다면 언제 개시를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확 종료 일자 또는 수확 종료 예정 일자. 왜냐면 우리 이 경과 비율이라는 것은 2개로 나눠졌죠. 수확 개시 전이 있었고 수확 개시 전이 있었고 수확 개시 후 경과 비율이 달라졌어요. 기억나시나요? 1과목에서 배워봤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자, 수확 개시 전에는 어떻게 구했나요? 지금처럼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렇게 구했어요.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 준비기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퍼센테이를 가지고 준비기가 해당이 되느냐는 거죠. 고추는 뭐예요? 55.6%였어요. 55.6%. 뒤에 또 배울 거예요. 브로콜리는 49.5%. 변경이 됐죠, 올해. 55.6%, 브로콜리는 49.5%. 이게 준비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준비기와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받장부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거였어요. 생산비가 어떤 거인지 기억나시죠? 표준 생산비가 있어요. 이거는 뭐요? 준비기 생산비랑 생장기 생산비랑 수확기 생산비를 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산비 보장 생산비라는 거는 준비기와 생산비만 말해요. 또는 표준에서 수확을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1과목에서 배우고 왔어요. 그러면 이 준비기가 55.6%다. 그럼 여기는 이제 생장기 생산비에 대한 게 되겠네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준비기에 대한 부분 빼면 생장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사고가 중간중간 나기 때문에 그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보통 이 품목의 표준 생장 일수라는 게 있는데 고추 같은 거는 101이었죠. 브로콜리는 130일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났니? 얼마만큼 생장했니? 요거만큼에서 준비기 생산비 요거 개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장기 생산비 쪽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5.6, 49.5 준비기 생산비 개수 암기하셔야 합니다. 개수 안 주고 문제 제시합니다. 문제 조건 안 주고 문제풀이 하라고 나와요. 자, 근데 준비기 수학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수학기 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수학기 때는 자, 우리가 생산비 보장 생산비가 끝까지 들어갔고 수학기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수학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산비가 해소가 되는 시기죠. 왜? 우리가 판매를 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생산비가 해시되는 시기입니다. 여기가 정점을 1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해서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수학기 때 경과비율 1에서부터 줄어서 나갑니다. 자, 표준 수학 일수. 표준 수학을 할 수 있는 일수가 대충 얼마 정도지? 근데 우리는 수학기 때 언제 사고가 났지? 그죠? 언제 사고가 났지?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일까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수학기 때 경과비율을 따르게 구해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발생일도 알아야 되고 수학 예정일자, 수학 개시일자, 수학 종료일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너무 뒷부분이 넣어놨나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생산비라는 거 1과목에서 하고 왔어요. 자, 생산비라는 거는 작물의 생산을 위해서 들어간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말해요. 얼마만큼 돈이 투입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입 생산비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산비는 표준 생산비는 모두 들어간 생산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생산비는 준비기 때 얼마가 들어가 준비기 생산비. 자, 그럼 설명했던 것처럼 생장기 생산비, 수확기 생산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보장 생산비를 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그 보장 생산비는 어떤 것만 해당이냐면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요거 두 개를 합한 거예요. 또는 이거 전체를 표준 생산비라고 하기 때문에 표준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빼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이때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생산비가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확하기 개시 전까지 쭉 생산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시기, 정식에서부터 정식할 때까지 들어간 준비기 생산비, 정식해서부터 수확 개시일 때까지 생장기 생산비 이렇게 해서 쭉 금액이 들어가고 정점을 찍고 난 이 수확 개시 요 때부터 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확 종료일까지는 생산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수확을 하고 그래서 생산비가 해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생산비에서 우리가 수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나가기 때문에 생산비가 해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수확기 총 생산비입니다.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 생산비가 되겠고 수확기 때는 생산비에서 수확의 수입이 빠지니까 생산비가 해수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 이제 이해되시죠? 자, 정점을. 그러면 우리가 보험 그 사고 난 시점을 언제쯤 했을 때 가장 많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생장기 생산비 요 마지막 끝에쯤 갔을 때 우리가 표준 생장일수가 고추는 100일, 브로콜은 130일 가장 가까이 갔을 때 이 일수에 가장 가까이 가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요즘은 계약자분들이 되게 똑똑하세요. 영리하시고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계약자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조사를 나가면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보장 생산비에 대한 개념, 그리고 투입 생산비와 생산비 회수에 관한 개념.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과 비율이 알파. 자, 이 준비기 생산비가 고추는 55.6% 정도 개수가 이만큼 돼. 뭐 100만 원 많이 투입된다 하면 55만 6천 원 정도 준비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49.5% 100만 원이라면 49만 5천 원만큼 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였어요. 이 알파가 요거 준비기 생산비 개수였죠. 여기만큼 준비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생장기에는 수확 개시 전입니다. 요거만큼이라는 거예요. 준비기 생산비교에서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기만큼 빼고 나머지 시작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수확 개시 1까지니까 요까지 생장일수가 표준 생장일수. 고추는 100일, 브로콜리는 130일. 그리고 사고가 언제가 났어요? 정식에서부터 사고일까지 생장일수가 얼마예요? 이쯤 사고가 날 수 있고 이쯤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장일수가 사고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와 브로콜리에서 사고 발생일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사고 발생일자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이 생장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수학기 때는 수학기 이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수학기는 정점으로 100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빼나가는 거예요. 실제 이제 남아있는 이 수학일수가 얼마만큼 돼? 이 표준 수학일수가 얼마만큼 되지? 수학 개시일에서부터 종료일까지가 표준 수학일수예요. 근데 사고가 어느 쯤에 이쯤에서 났니? 이쯤에서 났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일수가 언제지? 이렇게 해서 수학기의 경과 비율을 구해요. 그럼 수학 전의 경과 비율, 수학기의 경과 비율 좀 이해가 되셨나요? 쭉 앞으로 갈게요. 다시. 그래서 이제 고추 브로콜리 경과 비율 조사 됐나요? 나 통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합니다. 왜요? 가입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처음 본 가입 면적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상 변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피해 면적 조사합니다. 피해 면적 조사는 왜요? 피해율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피해율을 알기 위해서. 자, 피해율을 어떻게 조사하면 되겠어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곱해요. 피해 비율은 어떻게? 가입 면적. 우리 재배 면적이에요. 재배 면적. 자, 재배 면적 분의 피해 면적으로 구해요. 손해 정도 비율은 지금 나오죠. 손해 정도 비율 조사. 1에서 20은 20이더라. 21에서 40은 40이더라. 손해 정도고 손해 정도 비율은 달라요. 잘 보셔야 해요. 손해 정도가 41에서 60은 60이더라. 61에서 80은 80이더라. 81에서 100은 100이더라. 요거 구분하는 거 앞에 설명하고 왔어요. 앞에도 그죠? 왜 우리 감자 배우고 왔잖아요. 자, 손해 정도 비율을 구했어요.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조사 미보상 비율. 그래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도 해서 피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 면적 조사, 손해 비율 조사, 그 다음에 쭉 끝에 가서 미보상 비율 조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다른 거는 메밀 품목되어 있죠. 메밀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 보험금을 구분할 때 피해율 산정하는 거 구분할 때 고추, 브로콜리를 따로 떼고 메밀을 따로 뺍니다. 메밀 따로 빼고 나머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자, 왜 메밀을 따로 빼냐면 메밀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피해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메밀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수히 빽빽하게 메밀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메밀은 도복이 잘 돼요. 잘 썰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밀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메밀은 이렇게 도복이 된 곳이 있고 도복이 안 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밀은 도복이 된 곳은 그냥 여기 곱하기 0.7 70% 피해가 있다고 바로 봐버려요.
그래서 도복된 피해 면적 곱하기 70%를 곱합니다. 더하기 도복되지 않은 피해 면적 있죠. 도복되지 않은 이 피해 면적을 가지고 표본 구간을 산정해요. 메밀은 그래요. 나머지는 다 피해 면적을 가지고 피해 면적을 가지고 표본 구간을 산정하거든요. 근데 메밀은 도복된 거는 70% 이미 져버렸잖아요. 도복되지 않은 거 여기에서 표본 칸수를 산정하게 되고 표본 구간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표본 구간. 그러면 이렇게 표본 구간 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메밀의 피해율은 도복된 피해 면적 곱하기 70% 더하기 도복되지 않은 피해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면 메밀은 비율을 그걸로 끝나버려요. 미부상 비율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메밀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메밀은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과 도복 위의 피해 면적을 나누어서 조사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 산식할 때 따로 더 배우기, 메밀을 따로 빼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고추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 손에 우리 평가 해패 우리 한손앱도 있고 농지앱도 있어요. 해패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밭작물 조사 중에 하나가 고추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조사하는 건 시험에 잘 나오죠. 적과후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이 그렇고 다 조사하잖아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햇배 가신 분들은 고추 조사 안 하신 분도 없을 거예요. 고추 조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벼 조사를 하죠. 맞습니다. 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법인에서는 고추 조사가 하지 않습니다. 고추가 전부 해패로 다 넘어갔어요. 해패 파워가 그만큼 세졌다는 얘기죠. 네, 고추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는 표본 일항수를 선정합니다. 전체를 다 조사했으니까 표본을 선정하죠. 우리가 나무에서는 그 표본 주수를 선정했고 우리 밭작물이나 논작물은 표본 구간을 선정했어요. 고추는 표본 2랑을 선정하네. 표본 1항수를 선정하네요. 표본 어떻게 조사된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1항 선정이에요. 자, 표본 1항을 이제 선정하고 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정이라기보다는 산정이란 말이 맞겠죠. 표본 1항을 산정하고 표본 1항을 선정하고 우리가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이랬던 것처럼 산정이 되겠죠. 실제는. 자, 표본 1항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표본 1항은 동일한 간격으로 당연히 이제 선정이 돼야 되고 하지만 대표성이 부족하다. 항상 그랬죠. 대표성이 부족한 거는 옆에 가까운 위치 다른 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본 1항 내 작물을 조사합니다.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서 1에서 20은 20, 20에서 40은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서 이제 조사하고 이때 피해가 없거나 이거 잘 받으셔야 해요.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이네요. 자, 그리고 타작물이에요. 그거는 다 어떻게 해요? 피해가 없는 건 당연히 정상이에요. 맞나요? 보상하는 이해의 원인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상 않는 거기 때문에 정상으로 봅니다. 또 고추 안 심고 다른 거 심어놨어. 조금이라도 타작물이에요. 그럼 정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홍고추를 심었어요. 홍고추 안에 우리 가족이 먹을 거라고요. 그때 꽈리고추를 2개 심어놨다는 얘기지. 그죠? 이 꽈리고추는 뭐예요? 타작물입니다. 같은 고추 아니에요? 이거 정상으로 분류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상으로 분류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이후에 추가로 정식한 거 있죠. 그것도 정상으로 보더라. 이걸 우리가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골에서는. 내가 고추를 정식을 했어요. 쭉 정식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버리는 것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추 모종 다시 사와가지고 또는 남아있는 고추 모종을 뒤로 정식하죠. 뒤로 정식한 거 이거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거 보식한 거 이거는 정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가시면 구분이 됩니다. 고추는 먼저 자란 거 뒤에 자란 거 이 성장 속도가 확실히 표가 나서 바로 구분이 돼요. 가서 훨씬 더 크기가 작고 그 잎의 색깔도 더 이제 옅고 보면 키가 작고 해서 표가 나요. 보식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그거는 정상으로 본다는 거. 근데 이 고추가 되게 재밌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평가 제외 고추라고 하거든요. 이 보식한 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손해 정도 비율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전체 개체수죠. 전체 개체수 분의 손해 정도 비율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개체수를 올리잖아요.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할 때. 그런데
이 아래의 개체수에서는 뺍니다. 이 평가제의 고추를. 전체가 300개 있어요. 이 평가제의 고추가 10주가 있대요 하면 여기에서 10주를 빼요. 전체에 넣지를 않습니다. 넣지를 않아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정상으로 분류해요. 분자에서는. 하지만 정상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정상은 피해율에다 곱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거 미보상 비율 조사입니다. 자, 생산비 보장 조사 순서 한번 볼게요. 재해를 발생한 날 찾는 거 중요하더라. 왜? 그게 사고 발생일이니까. 사고 발생일을 알아야 우리가 경과 비율을 구할 때 뭡니까?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를 구해야 되는데 생장일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재해가 발생한 일인데 가뭄과 같이 재해가 길어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재해가 끝나는 날로 본대요. 끝나는 날로 본대요. 가뭄이다. 그러면 가뭄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 근데 약관에 보면 재해가 끝나는 날은 병충해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자, 꼭 가뭄이만 재해가 지속되는 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충해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표본이랑 선정입니다. 뭐에 따라서?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일환수를 선정하더라. 자, 담보하는 재해 이해의 피해 사고 어떤 거? 정상으로 분류하더라 라고 했죠. 분모에는 안 넣더라. 분자에는 정상으로 분류하더라. 정상으로 분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율에 포함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자, 수학일자 확인입니다. 수학 전 사고가 있고 수학 후 사고가 있습니다. 맞나요? 수학 전에는 수학 개시를 언제 할 건지 예정일자, 수학 종료도 언제 할 건지 예정일자, 수학 후 사고입니다. 언제 수학했는지 수학 개시일자 알아야 되겠죠. 최초 수학한 일자, 수학 종료 또는 예정일자를 알아서 표준 수학 일수를 감안해서 어떻게 산정해요? 그러니까 수학 일수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경과 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추 피해 든 거 바로 이 피해 면적 이렇게 피해 입은 거 골라갖고 표본 이랑 선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추의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의 손해정도 비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추 해놓으면 다른 품목도 다 똑같기 때문에 고쳐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손해 정도가 1에서 20이에요 라고 하면 손해 정도 비율은 20%, 21에서 40이에요 40%, 41에서 60%예요 60%, 62에서 80이에요 80%. 이거는 고추 하나하나로 조사하지 않고 나무로 조사했을 때 나무로 조사합니다. 고추나무 한 나무로. 자, 표본 1항에 식재된 피해 상태를 살펴보고 주당 손해 정도 비율을 기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추 전체 주수가 아래에 와요. 아래에.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손해 정도 비율에 따른 고추 자기 개수 있죠. 손해 정도 비율에 따른 자기 고추 개수. 이렇게 더해 가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해요. 예를 들어서 100주다라고 했을 때 위가 한 4000%가 나왔다면 40%가 된다. 그럼 손해 정도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 분모 볼게요. 분모는 정상고추, 20% 연고추, 40% 연고추, 60% 연고추, 80% 연고추, 100% 고추 모두 온다는 거예요. 모두. 뭐는 안 왔나요? 평가 제외는 없다는 얘기예요. 평가 제외 고추는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분자로 올라가는 거 20% 연고추는 0.2, 40% 연고추는 0.4, 60% 연고추는 0.6, 80% 연고추는 0.8, 100% 연피해 고추는 그대로 그 고추 수가 오겠죠. 1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합니다. 자, 손해 정도 비율 내에 표본 구간 내 고추의 손해 정도를 의미하죠. 얼마만큼 손해 정도라는 거 뭐예요?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니? 라는 거는 피해 비율이잖아요. 우리 재배 면적의 피해 면적 구해서 피해 비율을 구해서 얼마만큼 입었니? 라는 거죠. 근데 손해 정도 비율은 뭐예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니? 심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입었니는 면적, 얼마만큼 이 피해를 입었니라는 거고, 이 피해 입은 거에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깊이 있게 피해를 입었니? 심도를 나타내는 게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심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손해 정도가 얼마만큼 손해가 났니? 라는 거예요. 표본이랑 내 손해 정도별 고추 수에다가 손해 정도별 고추수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에 따른 고추수를 곱해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산출하고요. 전체 고추수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평가 제외 고추 있죠. 아까 뒤로 보시간 것들 이런 것들은 고추를 빼서
빼서 산출한다는 거. 분모에는 가면 정상에서 전체에서 평가제의 고추는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표본이랑 선정합니다. 어떤 걸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자, 표본 구간 내의 고추를 조사합니다. 고추 이렇게 커요. 잘 키운 데는 굉장히 크죠. 자, 표본이란의 고추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하는 거예요. 자, 병충해 왔네요. 지금 이건 탄저병. 탄저병 오면 급속도로 피해가 번져갑니다. 번져가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노지에서 고추 재배해보시면 이 탄저병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었을 때 어떻게 병충해 피해가 더 심합니다. 왜? 탄저병 하면 온 곳은 다음에 또 탄저병 오거든요. 균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월동합니다. 이런 것들 다. 자, 고추 병충해 등급 인정 비율 한번 보고 갈게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 70%, 2등급 50%, 3등급 30%네요. 자, 1등급 우리 암기티 1과목에서 배워봤습니다. 역세, 풋, 바탄. 2등급 제시, 담담. 3등급 흰규, 무진기. 앞글자 모두 땄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병충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브로콜리까지 한번 볼까요? 브로콜리까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표본 구간수 산정 역시나 피해 면적입니다. 이랑 선정하게 되죠. 대표성 지닌 것들.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를 조사하는데 브로콜리 잘 보세요. 연속하는 19작물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연속하는 19작물 피해 조사하는 것들은 많아요. 연속하는 19작물 피해하는 조사하는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 그 품목들을 모두 쓰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브로콜리가 그렇고요. 우리가 배무파 단당시 메밀 배웠잖아요. 배무파 단당시 메밀 배웠죠. 메밀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단호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호박은 연속되게 이렇게 심어져 있지 않아요. 심어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달리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뻗어가가지고 달리고 엉키기 때문에 연속되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단호박 제외. 나머지는 모두 배무파 당시까지는 모두 연속 19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근데 브로콜리는 작물 피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우리 앞에 고추에서도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배웠죠. 근데 브로콜리는 작물 비율이래요. 왜? 이 덩치가 좀 크다는 얘기예요. 커. 이렇게 브로콜리 큽니다. 실제로 마트에 가서 봐도. 나는 큰 게 그냥 손해 정도 비율을 안 할래. 작물 비율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도 21에서 20, 40, 60, 80, 100이 아니라 브로콜리는 50%형 피해 송이, 한 송이죠, 송이. 80%형 송이, 그 다음에 100%형 피해 송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50%형 피해 송이 곱하기 0.5, 80%형 피해 송이 곱하기 0.8, 100% 피해 송이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그 개수가 오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전체 개수가 다 오는 거예요. 작물 피해율 계산하는 거. 그러면 모두 표본이랑 선정하고 표본 구간 안에 조사를 하는데 브로콜리는 작물 피해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50, 80, 100으로 조사하는구나. 연속되는 작물 10구를 조사하는구나.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배무파 당시하고 다른 거는 배무파 당시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연속되는 이렇게 10구를 딱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리본 묶어가 조사하거든요. 이거 조사하거든요. 근데 브로콜리는 실무 우리 조사 방법에 보면 브로콜리는 연속되는 식구가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브로콜리는 그게 좀 달라요. 대각선으로 연속되는 식구입니다. 대각선. 근데 이제 기본서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연속 식구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밀은 아까 설명드렸죠.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만 가지고 한다고. 이거 별표입니다. 메밀은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을 가지고 조사합니다. 자, 조사된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입니다. 도복 피해 면적은 70% 이미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표본이란 선정합니다. 재배 방법 품종 감안해서 표본 구간수 표본이란 선정하고 대표성 지닌 거, 안 지닌 거는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다.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연속되는 게 없죠. 메밀은 꽃이 마음대로 막 빽빽하게 피어 있으니까. 그래서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를 조사하는데 연속 식구가 아니에요. 메밀은 이렇게 꼭 막 붙어 있으니까 규격의 원행 1제곱미터. 이거 콩 우리 3파 조사했을 때 같죠.
3파 조사할 때 같습니다. 맞아요.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 표본 구간 가로 세로 길이 1m 곱하기 1m, 1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아, 예. 그래서 연속 식구 아니라는 거. 메밀 따로 좀 다르니까 별표. 손의 정도 비율은 같죠? 20, 40, 60, 80, 100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이네. 기조사 100% 피해형은 보험급 지급 완료 후에 새로 파송된 메밀 등 보상 대상과 무관한 작물은 평가 제외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여기도 평가 제외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고추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배무파 당시입니다. 배무파 당시 메밀을 뺐으니까요. 연속되는 식구 조사합니다. 연속되는 식구 조사. 그다음에 여기는 조사된 그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수 선정하는 것 같고요. 표본 구간 선정하고 표식이 하나 붙습니다. 여기 표식 잘 보세요. 표식. 배무파 당시에만 표식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어떻게 대표성을 지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표본 구간으로 선정합니다. 그죠? 선정하면 표본 구간마다 첫 번째 작물과 마지막 작물의 리본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요게 지금 달라요. 요거 한번 보시고 표시해 둔다는 거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리본 어떻게 연속 19 이렇게 이어지는 거 19 조사한다는 거예요. 19.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20, 40, 60, 80, 100 아래는 전체 개수 다 오는 거 같습니다.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좀 다르다고 했죠. 단호박은 자기 마음대로 엉켜간다고요. 그래서 연속 식구 꼭 이어가지고 털돌이 이렇게 연속 식구가 없다고. 하나가 이렇게 마음대로 뻗어가서 어디에 열려있는지 모른다고요. 단호박은. 그래서 단호박도 자 메밀 같은 경우는 원행의 규격도 사용했어요. 하지만 단호박은 표본 구간 가로 곱하기 세로 일항폭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일항폭이 메밀 같은 경우는 일항폭이란 게 없어요. 그냥 막 뿌려놓기 때문에 1m 곱하기 1m라고 하지만 미터라고 하지만 단호박은 이 일항이 있단 말이에요. 일항폭이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항폭에다가 세로 길이는 1m만큼 구획 조사를 한다는 거. 요거 별표입니다. 표본 구간 내 작물 조사 어떻게 하지? 달라요. 고추 달랐고 브로콜리 달랐고 메밀 달랐고 배무파 당시 다르고 단호박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비 보장 조사는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겠네요. 생산비 보장 조사는 볼까요? 다 하고 갈게요. 다 하고 가겠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바로 넘어갈게요. 뒷부분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앞에 했던 거 요약이에요. 요약. 자, 고추 브로콜리 품목의 생산비 손해 보장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하더라. 경작 불능 조사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에 하더라 라는 거죠. 왜냐면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 접수되면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수확 직전에 한다고 했죠. 배무파 단등시 메밀은 수확기 직전에. 자, 생산비 보장 조사 순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합니다. 자, 고추 브로콜리 경과 비율 조사합니다. 경과 비율 조사하기 위해서 일자 조사합니다. 사고 일자, 수확 예정 일자, 수확 개시 일자, 수확 종료 일자.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해서 가입 면적하고 차이 나면 계약 변경 10% 차이 나면 계약 변경 한다고 했죠. 피해 면적 조사합니다. 왜요? 피해 비율을 조사하려고.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합니다. 왜? 이렇게 3개. 피해 면적 조사, 손해 정도 비율 조사, 미보상 비율을 조사해서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산정하지 않는 거 메밀. 메밀은 달랐죠? 메밀만 다릅니다. 메밀은 전체 재배 면적분에 피해 면적을 올려서 피율을 산정해요. 이 피해 면적은 도복된 피해 면적은 곱하기 70% 바로 해주고 도복되지 않은 피해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곱하거든요. 자,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합니다. 표본 구간 수 선정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피해 면적을 가지고. 자, 메밀만 피해되지 않은 면적 가지고 합니다. 도복되지 않은 면적. 자,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재배 방법과 품종 등을 감안해가지고 선정을 해요. 대표성을 지니는 거 선정합니다.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를 조사합니다. 손해 정도 비율 20, 40, 60, 80, 100. 브로콜리만 작물 피해율이라고 하더라. 50, 80, 100% 조사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 손해조사 이거 원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현지조사표. 현지조사표. 쭉 여기는 평년 수확량이 얼마예요? 월동 배추입니다. 가입 수확량이 가피자 공식이니까 월동 평년 수확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평년 수확량이 얼마예요?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총 보험료 쭉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들, 개인정보 사항들이 들어가죠. 우리 계약사항들하고 계약사항. 우리가 항상 문제풀이 할 때 보면 계약사항이 있고 조사 내용이 있잖아요. 이건 계약사항에 해당되는 부분. 전체 재배 면적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D가 이제 조사표가 되죠. 자,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합니다. 실제 경자 면적이 얼마예요? 조사합니다. 피해 면적이 얼마예요? 자, 미보상 면적 얼마예요? 기수학 면적 얼마예요? 그래야 조사 대상 면적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 산정합니다. 표본 구간수에서 표본 구간 선정하게 되면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하죠. 20%형이 몇 개가 있더라, 40%형 몇 개 있더라, 60%형 몇 개 있더라, 80, 100에서 합계내서 전체의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 거예요. 배추 보이시나요? 연속해서 이어지는 19조사하고 한 다음에 쭉 이어서 19입니다. 이건 조사 엄청 많이 피해를 입은 거네요. 자, 요렇게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한다는 거. 생산비 손해조사는 핵심이 이거죠. 실제 경작 면적, 피해 면적, 그 다음에 우리 면적 조사 다 하고 나면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하는 거 표본 구간 산정해가지고. 자, 표본 구간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표본 구간서 별표에 저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거까지 외워야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추, 배무파, 단당시, 메밀 모두 같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밭작물 품목 이거 전체 정리입니다. 저희 표본 구간 면적 조사하는 거 어떻게? 고추는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1안 선정했어요. 메밀은 피해 면적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입니다. 도복한 건 아니고 도복 이외에 도복 안 된 거 피해 면적이에요. 자, 따라서 선정했더라. 규격의 원형형 또는 가로 세로 1m 구획이었어요. 브로콜리도 피해 면적 따라 합니다. 연속되는 19 선정했어요. 실무에서는 대각선으로 연속되는 19라고 되어 있어요. 브로콜리만. 배무파 당시죠. 당시. 그다음에 피해 면적입니다. 연속 19입니다. 연속 19. 단호박입니다. 피해 면적 같아요. 가로 1항포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를 꼭 하시고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추 표본 1항별 작물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합니다. 병충해 등급 인정 비율 조사하죠. 고추는. 나머지는 표본 구간 내 식재된 작물을 손해 정도 비율 폐에 따라 조사합니다. 브로콜리만 어떻게? 작물 피해율로 조사합니다. 자, 그럼 손해 정도 비율 이거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넣어놨어요. 브로콜리는 작물 피해율이더라. 50, 80, 100%더라. 메밀은 원형 또는 가로 세로 1m 곱하기 1m더라. 그 다음 나머지 배무파 당시는 연소가는 19이더라.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고 조사하더라. 단호박은 가로 1항포 곱하기 세로 길이를 따라 조사하고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 조사하더라.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요거 아까 생산비는 설명드렸죠. 자, 요거는 한번 그냥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쭉 우리가 벼도 했고, 밭작물도 했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했어요. 그래서 현지 조사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벼, 생육기, 수확 직전, 수확 중으로 해서 어떤 조사가 있지라는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거 배울 건데, 보험금은 쭉 전부 이어가지고 또 한꺼번에 저희가 배워야 되겠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험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뭐 했나요? 조사 방법, 조사 종류,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품목별로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 조금 나눠지죠. 고추 따로, 브로콜리 따로, 메밀 따로, 단호박 따로, 배무파 당시 따로 이렇죠.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암기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구분해서 서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암기도 그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